중고차 딜러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그냥 중고차 딜러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알아보니까 딜러에도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나라에서 지정해 준 건 없어요. 두 가지가 뭐 어떤 거예요? 알선 딜러가 있고 매입 딜러가 있습니다. 단어만 들었을 땐 알선은 왠지 연결해주는 것 같고 매입 딜러는 뭔가 차량을 구매해오는 딜러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매입 딜러는 차량을 판매하지는 않아요? 아니요, 같이 하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시죠. 깊숙이 들어가면은 나눠지긴 하는데 그냥 같다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팀 형식으로 많이 중고차 시장이 흘러가다 보니까 매입을 하는 매입팀이 있고 알선을 해갖고 차량을 판매하는 알선팀이 또 따로 있고 나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입 딜러는 차량을 사오기만 해도 팔아주는 건 다른 사람들이 계속 팔아주니까 네. 거기서 계속 수익이 난다라는 소리네요. 판매를 굳이 하지 않아도. 네, 물론 알선 딜러분들도 판매를 하면서 기존에 갖고 계시는 차량을 또 매입을 해달라 그래요. 그런 차량 같은 경우는 같이 병합해갖고 하긴 하지만 거의 판매하는 위주로 많이 하긴 합니다. 그러면 매입 딜러든 알선 딜러든 둘 다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건 똑같은데 비중이 어느 정도 있냐의 그 차이네요 그냥. 네, 맞습니다. 지금 두 분은 매입 딜러예요? 아니면 알선 딜러예요? 저희는 둘 다 매입 네, 알선 다 같이 하고 있어요. 비중이 비슷비슷한가요? 네, 저희는 차량들을 직접 매입을 해갖고 팔기 때문에 매입 딜러랑 알선 딜러 둘 다 합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게 더 힘들까요? 그러니까 매입하는 게 더 힘드세요? 아니면은 판매하는 게 더 힘드세요? 매입하는 게 좀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가 뭐예요?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만약에 판매를 하게 되면 손님이 저희한테 직접 와가지고 저희가 판매를 하는 건데 매입 같은 경우 저희가 직접 먼 지방을 가서 차량도 검찰을 해야 되고 가져와서 상품화까지 해야 돼가지고 제가 보기엔 판매가 훨씬 더 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돈을 더 많이 버나요? 당연히 매입 딜러가 많이 더 벌지 않겠습니까? 알선 딜러라는 거는 다른 사람의 차량을 대신 팔아준다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수익 같은 경우가 찢어서 가져가게 되는 형태잖아요. 네, 그러면 알선 수수료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나라에서 정해진 최대이율이 차량 판매 금액의 2.2%를 정해놨어요. 법적으로는. 네, 이제 합법적인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져가나요? 아니면 좀 더 가져가나요? 솔직히. 실질적으로는 알선 딜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틀린 건데 만약에 이 차량은 2천만 원에 광고되고 있는 차량인데 2,100만 원이다 라고 판매를 해요. 아, 좀 더 가격을 네, 올려서. 부풀려가지고 아. 그러면은 100만 원이라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 아. 100만 원 대해서는 자기의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매입 딜러가 네. 나는 2천만 원에 이 차를 판매하면 돼 네. 라고 해놨는데 네. 알선 딜러가 손님한테 이거 2,100만 원짜리예요 해서 팔게 되면 100만 원을 추가로 더 받게 되면서 2.2%의 수익은 따로 또 가져가는. 양심적으로 2.2%까지 받아버리면은 차량 아. 가격이 워낙 또 높아지기 때문에 아, 그냥 100만 원만 가져간다 네. 그런 경우에는. 네, 근데 이것도 상담하시는 분들이 재량껏 뭐 아. 100만 원인데 뭐 50만 원 깎아줘서 2,050만 원이다. 그 50만 원만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매입 딜러 입장에서는 2.2% 떼이는 것보다는 네. 알선 딜러가 조금 더 비싸게 팔아줘서 자기가 수익을 온전히 다 가져가게끔 하는 게 바람이겠네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열받는 포인트일 수도 있잖아요, 또. 네. 무슨 차량 가격이 무슨 고무줄처럼 무슨 엿장수 맘처럼 판매를 하네? 약간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네. 이게 좀 어떻게 가격을 소비자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판단 내릴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는 없을까요? 그거는 각 딜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심이죠. 딜러. 아, 양심. 네. 조금 덜 마진을 보고 고객님한테 좋은 차 드리자. 판매하고 있는 딜러분의 이제 양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네. 어렵잖아요. 저 사람이 양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뭐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조금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은. 네. 근데 이게 소비자분들도 엔카를 보고 자동차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손님들이 더 잘 알아요. 그 차에 대해서 워낙에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시세에 맞고 이 가격이면 괜찮다. 라고 다 알고도 있고, 그리고 꼭 한 대를 뽑지는 않아요. 한 두세 대 정도를 선정을 해놓고 전화를 다 해요. 예를 들어서 광명에 뭐 어디 네. 하나, 뭐 안산에 뭐 하나, 뭐 네, 서울에 수원, 하나 네. 이런 식으로. 어찌됐든 그 세 대를 다 보고 제일 서비스 좋고 진짜 대화해보면 딱 알아요. 이 딜러가 양심적으로 하고 있냐 안 하냐. 딱 고객분들도 알 거예요. 느껴질 거고. 저는 솔직히 근데 모를 것 같거든요. 아, 왜냐면 진짜 왜냐면
그러니까 많이 그 당하시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음. 소비자분들이 허위 딜러들도 얼마나 처음에 친절하게 했으면 하겠어요, 솔직히. 근데 막 이게 돌변해가지고 막 깡패처럼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고 이런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조금 제 생각에는 맹점 같아요. 이 중고차 판매에. 신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기가 사실 쉽게 일어나진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정찰 가격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네, 맞아요. 일단은.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투명했으면 좋겠다. 네. 이게 소비자 그냥 한 사람으로서 바람이라면 바람일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다음 시간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사러 왔어요. 네. 그러면 사기를 안 당하고 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좀 깎을 수 있는 방법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물론 딜러 입장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지. 네, 안 좋은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꿀팁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혹시 괜찮으면 좀 네. 설명해주면 감사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미천을 드러내는 걸 수도 있긴 하지만 네, 저희한테 이제 손해 보는 짓이긴 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근데 좀 많은 소비자분들을 위해서 네.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짧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카레브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